할게요. 자, 송시열 님이 해오심에 할게요. 자, 역시 이것도 작품 한번 읽어보고 작품 이해 보고 간단하게만 할게요. 님이 해오심에 나는 전혀 믿었더니 날 사랑하던 정을 네 손대 옮기신고 처음에 미시던 것이면 이대도록 서로랴. 이 작품은 임금의 총애를 조금 확대할게요. 임금의 총애를, 글씨 잘 보이나요? 더 키울까요? 자, 이건 보이죠? 자, 임금의 총애를 잃은 신하의 슬픔을 다른 이에게 님의 사랑을 빼앗긴 여인의 심정에 빗대어 노래한 시죠. 그럼 화자가 남자인 것 같아요? 여자인 것 같아요? 딱 떨어지진 않아. 그렇긴 한데 일단 여성으로 볼 수 있겠고요. 여성 화자를 내세워서 쓰면 좀 더 애틋해요. 물론 남성 화자일 때도 애틋할 수 있겠지만 어린아이, 여자, 연약한 사람이 화자가 되면 좀 더 애틋하지. 님의 사랑이 식음을 탄식하며 서러운이겠죠? 서러운 마음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 임금의 총애를 잃은 신하의 슬픔, 이 주제의식이고요. 직설적 표현. 자, 뒤에 우의적이라는 말도 오늘 나올 거예요. 이거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용어 잠깐 하고 갈게요. 직설적과 우의적. 자, 이거 개념어 정리집이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은 개념어 정리집을 펼치시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있는 사람들은 펼쳐보세요. 개념어 정리집은 어디 있냐면 6구 수능 문제 한꺼번에 묶어드린 거 있죠? 거기 맨 앞에 있어요. 그래. 자, 페이지 몇 쪽에 있나요? 거기서 직설적 표현이라고 쓰는 거 찾아볼래요? 네, 찾아드릴까요? 잠깐 나도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어떤 하냐? 응? 107페이지? 네, 맞아요. 일단은 제가 잘 못 찾겠어서 저는 25년도 걸로 할게요. 상관없어요. 페이지는 똑같으니까 아까 몇 쪽이라고 했죠? 107쪽. 위쪽에 6쪽이라고 봐도 되고요. 107쪽 한번 찾아보실래요? 찾았나요? 자, 있는 분들은 보시고 상관없어요. 방때 할 거니까. 자, 직설적 표현의 반대말을 간접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칸이 모자라서 이렇게 썼던 것 뿐이고 직설적 표현, 직접적 표현, 간접적 표현 또는 간접적 발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거를 5개로 나눠놔서 이렇게 완곡한, 우회적 4개만 써놨던가? 4개네요. 자, 이 중에 자, 완곡한 표현 지금 한번 머릿속에 박아. 형식과 의도가 일치하지 않을 때 완곡한 표현이라고 그래요. 책을 펼친 사람이 없어. 그 형식과 의도가 일치하지 않아. 없는 사람 대부분이니까 나중에 다시 할게요. 형식과 의도가 일치하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문 열렸다. 평서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찬바람이 막 들어오고 있어. 근데 구석 끝에 있던 애가 창문 옆에 앉은 애한테 창문 열렸다. 평서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창문 옆에 있는 애 닫아줘야겠죠? 근데 그러네? 이러고 지나갔어. 창문 좀 닫으면 안 될까? 안 되지. 재수없죠 그러면. 자, 의문문으로 했지만 의도는 뭐예요? 창문 좀 닫아줘. 그래서 또 못 알아듣길래 그럼 창문 좀 닫자 이랬더니 쓱 쳐다보고
너는 손이 없냐? 네가 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제 승질 나는 거지. 아 씨발 창문 닫아. 이렇게 되겠죠? 명령문이죠. 애초 의도는 뭐였던 거예요? 명령인 거야. 근데 창문 닫아 그러면 진짜로 그럴 수 있지. 씨발 너는 손이 없어? 네가 닫아 새끼야.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창문 열렸다. 창문 열렸네. 영탄문. 조금 더 강화하면 창문 닫을까? 의문문. 창문 좀 닫자. 청의문. 닫자라고 하는 게 나랑 너랑 손 같이 잡고 창문 닫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원래 청문을 함께 할 걸 권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의도는 네가 가까이 있으니까 네가 좀 닫아줘. 그 뜻이죠. 그죠? 이렇게 명령문을 명령으로 말하면 기분 나쁘니까 평서문, 영탄문, 의문문, 청의문으로 부드럽게 돌려서 말하는 것을 무슨 표현? 완곡한 표현. 됐죠? 완곡한을 강한 표현으로 보시면 안 돼요. 준영아 정신 차리고. 그 다음 우회적 표현. 우회적 표현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우회적 표현 좀 돌려서 전혀 다른 이야기 하듯이 하는 거예요. 자, 예전에 요거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요. 밖에 빨래를 널어놨어요. 소나기가 막 쏟아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새아가 밖에 비 오는구나 이랬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쓱 보고 시원하고 좋아요. 그러면 시어머니 속 터지겠죠. 응? 그러다가 눈치를 못 챈 것 같아서 아이고 그 애기는 내가 봐주마. 무슨 뜻이에요? 너는 튀어나가서 빨래 걷어 이 뜻이잖아요. 근데 그걸 또 아유 고마워요. 팔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 할머니 또 시어머니 또 아직도 아유 저 곰탱이 같은 거 말을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빨래 다 적었다. 빨리 나가서 빨래 걷어라. 이거 뭐예요? 직설적 표현. 응? 근데 아까 빨래 얘기를 전혀 안 했죠. 비 온다. 아기 내가 봐주랴 이랬잖아요. 저는 다른 이야기 했죠. 의미는 문맥상 비 오니까 밖에 나가서 빨래 걷어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죠? 빨래 얘기는 전혀 안 하고 다른 이야기만 했잖아. 이런 걸 뭐라 그래? 우회적 표현. 됐죠? 그 다음에 우의적. 역시 돌려서 말하는 거긴 한데 여기에는 비유나 상징의 개념이 들어가 있을 때 우의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응? 너네 요즘도 나오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하는 걸 혹시 초등학교 때 배웠나요? 엄석대에 나오는 거? 배운 적 있나요 혹시? 요즘 빠졌나? 빠졌어? 안 배웠어? 혹시 알아 근데? 몰라? 그게 이제 보면 초등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이제 사업이 망했던가 해가지고 문경태인가부터 내가 이제 전학을 와요. 와서 보니까 몇 년 꿇은 엄석대라는 애가 반장인데 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었던 거예요. 담임 선생님 걸 모르는 척 놔둬. 응? 그래서 그걸 좀 깨버리려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실패를 하고 엄석대 꼬붕이 돼요. 나중에 처음 그 영화로도 나왔는데 처음 시작은 상갓집에 자기 고향 마을에 상갓집인가에 가는 걸로 나와요. 갔다가 엄석대가 현재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걸 이렇게 듣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꾸려지거든요. 액자 소설인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 초등학교 교실이 사실은 독재 정권하의 정치 현실을 의미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들었던 민경태는 어떤 민주투사? 근데 결국은 그 독재 정권에 굴복하고 무기력해지는 나약한 지식인을 의미해요. 사실 이게 교실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 정치 현실을 풍자한 거잖아요. 이런 거를 우의적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비유와 상징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됐죠? 그런데 거기서 동식물을 의인화까지 해. 그러면 우화적이라고 그래요. 자, 얘들아, 나중에 하긴 할 건데 우리가 유리왕의 황조가라는 걸 배울 거예요.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 내 몸은 네와 함께 돌아가고. 이게 황조가인데 준영이는 황조가를 배웠죠? 그죠? 거기서 자 꾀꼬리를 통해서 나의 외로움을 드러냈다는 점에서는 우의적이야.
크게 봐서는. 근데 외로워라 이 내 몸 이거 직설적 표현이죠. 표현 자체는 직설적인데 꾀꼬리를 통해서 나의 외로움을 드러냈다는 점에서는 우의적. 거기서 꾀꼬리를 보면서 부러워하잖아요. 우화적이라고 해도 되긴 돼요. 그러나 꾀꼬리가 유리왕한테 유리야 새끼야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지 바보야 떠난 다음에 후회하면 뭐하니 이렇게 조언을 만약에 해줬다. 그럼 우화적 기법이 사용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조건에서 우화적 기법까지는 쓰인 건 아니에요. 자,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다 용어가 달라요. 어차피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 구분하셔야 돼요. 자, 아까 거 돌아올게요. 자, 직설적 마음이 의도가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갈래 평시조고요. 성격 연군적 그랬는데 연은 사모한다, 그리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화자가 여성 화자로 돼 있잖아요.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한다 뭐 그런 의미에서 연군적이에요. 자, 본문 잠깐 볼게요. 님이 욕 아니다. 님께서 헤아리심에 나를 생각해 주시니 나는 전혀 믿었던 자. 이거 어색하지 얘들아. 전혀 믿었더니 이게 뭔 소리냐 이거. 자, 이게 영어요? 자, 어법이 너무 많이 주는데. 자, 준영아, 어법이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어.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심청가 이런 내용 나온다. 그 심청이가 인당수에 끌려가는 날이에요. 그날 이제 마지막으로 심청이가 밥을 해주거든. 아버지에게 여러 가지 반찬 해서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은 밥이 반찬이 찬이 별로 맛있구나 이래요. 어때요? 어색해요? 자연스러워요? 어색하죠? 여러분 요새 어떻게 써요? 별로? 맛 없구나. 부정으로 쓰죠. 그죠? 근데 원래 별로가 스페셜리예요. 되게 특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특별하게 맛있구나 이 뜻이에요. 그럼 말 이상해요? 이상한 게 아니죠. 근데 오늘 어법은 별로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와? 부정이 나오는 거야. 매우 그러면 긍정이 나오는 거고. 자, 그런 것처럼 자, 전혀 완전히 믿었다 이런 뜻이에요. 요즘 어떻게 되니? 전혀 믿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겠죠. 어법이 바뀐 거예요. 자, 님이 헤아려 주심이 나를 생각해 주심에 나는 님을 완전히 믿었었는데 날 사랑하던 정을 네 손대 이거 외우자. 손대 뭐뭐에게 이런 뜻이에요. 누구에게 옮기셨는가. 자, 요거는 한번 적고 각각 한번. 자, 어렵지만 한번 적어 놓으세요. 외우세요. 여기다 적을게. 여기다 적을게. 자, 의문사 OWH 말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말해요. 의문사가 없으면 끝에가 아 형태로 끝나요. 아 형태. 아 형태인데 하나 추가할게요.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 이까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이는 자, 어렵다 했어 내가. 근데 외워야 돼. 자, 요거는 상대 오늘날 상대 높임법 중에서 하십시오체, 합쇼체라고도 하고 하십시오체예요.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까는 의문문이에요. 의문문. 그래서 해석을 뭐뭐 합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면에 의문사가 없을 때 준영아 이거 적어야 되는데 의문사가 있을 때에는 끝에가 오형태로 끝나요. 오형태. 여기가 오로 끝났다라는 말이에요. 자, 역시 상대높임법이 쓰인 거니까 역시 해석은 이렇게 해요. 반면에 2인칭 뭐 너, 자네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생략돼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보통 2인칭은 생략될 때가 많아요. 앉아 그러고 너 앉아 이러지 않잖아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죠? 영어는 인칭이라도 유를 안 빼지. 우리는 되게 빼요. 그죠? 끝에 이럴 때는 니은다가로 끝나요. 요거는 반말이에요. 헤라체야. 그래서 뭐뭐 했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적고 외우셔야 돼요. 응? 자, 돌아오세요. 됐죠? 자, 다시 볼게요. 님께서 나를 헤아려 주심에, 생각해 주심에 나는 완전히 임금을 믿었는데, 님을 믿었는데 날 사랑하던 정을 누구에게 옮기셨는가? 의문문이 되겠어요? 처음에 미다는 건 기본형이 미다인데, 미다는 미워하다예요. 그 다음에 시는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 더는 회상시제 선어말음이고, 그래서 미워하시던 것이라면 처음에는 이뻐했어. 근데 바뀌었으니까 서러운 거지. 처음부터 미워했으면 그러려니 했을 텐데, 응? 처음부터 미워하시던 것이라면 이토록 서럽겠느냐. 무슨 법? 옳지. 설의법 나왔구나. 설의법 나오면 뭐도 나온다고? 영탐법 또 나온 거예요. 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태도, 또 사랑을 잃은 후의 서러움이 표현됐다는 거예요. 설의법인데 왜 직설적이에요? 일단 화자의 정서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됐죠? 자, 밑으로 보세요. 자, 우측에 해볼까? 표면적으로는 님의 총애를 잃어버린, 총애는 사랑이에요. 잃어버린 여인의 안타까운 마음, 여인 화자로 돼 있는데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뜻은 임금에게 버림받은 신하의 변치 않는 충성. 그래서 충성하는 마음이 있다고 보는 거네요. 자, 주제 님의 사랑을 잃은 슬픔. 시적 상황, 님의 총애 사랑이 화자가 아닌 다른 이에게 옮겨갔다. 님의 총애마다 내침을 당해 서러움을 느낌. 근데 네 글자니까 안타까움을 느낌 이렇게 써요. 본문에 서럽다고 그랬으니까 서러움을 느낌 이렇게 되겠죠? 자, 맞는 내용이면 동그라미, 틀린 내용 X. 화자는 자신을 대하는 님의 태도가 변한 슬픔을 느끼고 있다. 맞죠? 서리적 표현을 활용하여 강조하고 있다. 맞아요. 준영아, 서리법을 사용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서리법 의문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답을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 밑에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오시고 해석은 잠깐 해드릴게요. 자, 윤선도의 견회요 이랬는데, 자, 뒤에 우리 연시도 할 때 배울 거예요. 견회요는 마음을 풀어내다, 회포를 풀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내 일이 망령된 것이라는 걸 나라고 하여 모르겠는가? 정신 나간 일이라고 하는 걸 나라고 모르겠어? 이 마음이 어리석은 것도 님을 위하는 탓이로세. 남들이 볼 때는 야, 너 버림받았는데 뭐 이렇게 끝까지 충성하냐? 바보 아니냐?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나도 알아, 아는데 그래도 나는 님을 위할 수밖에 없어요. 응? 사대부는 임금이 사약을 내려도, 독약 사약을 내려도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고 원샷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하예요. 사실은 안 그러면은 일족이 다 죽어. 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사대부는 그런 생각이에요. 임금의 명령은, 임금은 하늘의 대리인이고 반드시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암에 아무리 일러도, 아무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님께서 헤아려 보소서. 뭔가 좀 다른 정적으로부터, 정치적 적으로부터 모해를 입고, 뭐라 그러지, 이게 모함하는 거를 입고 억울하게 맺혀졌단 말이에요. 유배를 당했단 말이야. 유배지에서 억울해요. 누가 이렇게 말해도 좀 제 상황을 좀 헤아려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제 풀어오세요. 여기 밑에 단어 모르겠는 거 없죠? 자, 일단 끝낼게요.